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들락날락하면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손을 씻고 양치도 하면서 내 몸의 청결을 유지하는 생활에 있어 필수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치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장실은 생활에 있어 청결을 유지하면서 필수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세균이 가장 많은 최악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세균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 몸속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온갖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치는 이유 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세계 인구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발생된 세균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텐데요. 심지어 심장질환 및 폐암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치는 이유. 첫 번째, 샤워기와 수도꼭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면서 샤워기 헤드는 언제쯤 바꿨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샤워기 헤드는 큰 고장이 없지 않은 경우 수년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샤워기 헤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신다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치는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소독을 거쳐 깨끗하게 공급이 되지만 오래 사용한 샤워기 헤드나 수도꼭지를 분해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물때가 많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때에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있는데요. 미국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샤워기 헤드를 면봉으로 닦아 시료를 채취한 뒤 박테리아 종류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바이러스는 결핵 사촌으로 불리는 비결핵 항산균이라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는데요. 비결핵 항산균은 온수를 틀 때 수증기와 함께 뿜어져 나오면서 기관지에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정수 처리장을 통해 염소 소독을 걸쳐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샤워기에 존재하는 비결핵균은 염소로 살균이 쉽게 되지 않아 잘 사라지지 않는 세균입니다. 비결핵 항산균에 감염이 되게 될 경우 기침, 가래, 발열 등과 함께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계속 폐에 염증을 일으켜 폐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일부 환자의 경우 병의 진행 경과가 빨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폐가 망가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평소의 면역력은 물론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평소에 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중요한데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기, 수도꼭지 청소 방법. 비결핵 항산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샤워기 헤드 부분은 물론 수도꼭지 역시 청결이 중요한데요. 먼저 샤워기 줄과 헤드 부분을 분리해 주신 다음 대야에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어서 하루 정도 담가 놓은 다음 세척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야가 없으시거나 샤워기를 분리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비닐봉지에 식초와 물을 1대1로 넣은 다음 헤드가 비닐봉지에 담기도록 해서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된 수전은 물때가 끼고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쉬운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칫솔 등을 이용하여 수도꼭지의 거름망이나 틈새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10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치는 이유. 두 번째, 변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안쪽에 분홍색 얼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기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이나 샤워 부스 같은 화장실 곳곳에서 정체 모를 분홍색 물질이 껴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얼핏 보면 화장실이나 욕실을 사용하고 난 후 생기는 찌꺼기나 물때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분홍색 물질이 우리 가족의 호흡기에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종류 중 하나입니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이름을 가진 박테리아며 분홍색 또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주로 샤워기, 세면대, 변기 등 물기가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쉽게 감염을 유발하며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갈 경우 폐렴을 일으키고 기저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하며 요로 감염은 물론 결막염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한번 생기게 된다면 박멸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청소를 해도 남아있는 소량의 세균이 다시 증식할 만큼 아주 까다로운 세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변기 청소 방법은 해당 균의 경우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샤워 후 반드시 욕실의 환풍기나 창문을 열어 습도를 줄여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독제나 표백제를 이용하여 물과 함께 표백제 용액을 10% 정도 섞어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신다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치는 이유. 세 번째, 칫솔입니다. 칫솔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입안에 직접 닿는 만큼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칫솔은 매일 물로 세척한 후 치약과 함께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여 칫솔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칫솔 속에 숨어있는 세균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칫솔은 화장실에 있는 모든 세균을 흡수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균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가정집 화장실은 대부분 습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일 뿐만 아니라 세면대는 변기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변기에서 번식하는 세균들이 칫솔에 옮겨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영국 한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칫솔 한 개를 분석한 결과 칫솔에서는 포도상구균, 효모균,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칫솔에서 발견된 세균은 변기 안의 물보다 200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700여 개가 넘는 세균이 발견되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집의 칫솔모 한 개당 약 500만 개의 세균이 발견되었으며 가정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했던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확인되어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칫솔에서 발견된 세균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세한 말초 혈관을 타고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인데요. 혈액을 타고 심장에 옮겨가게 된다면 심장질환은 물론 심장병을 일으키고 간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를 일으키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세균이 혈액을 타고 췌장으로 이동해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하여 당뇨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칫솔은 매일 사용을 하는 만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병으로부터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예방과 칫솔 관리가 중요합니다. 칫솔 관리 방법에는 전문가들은 욕실 안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보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으며 세면대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하거나 변기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시기 전후에 뜨거운 물로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기적으로 칫솔을 관리해 주기 위한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에 30초 이상 담궈 살균 소독을 하거나 베이킹 소다를 넣은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궈둔 뒤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 후 잘 건조를 시킨다면 충분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치는 이유. 네 번째, 샴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샴푸를 사용하시면서 샴푸를 거의 다 사용하면 용기 바닥에 남은 샴푸가 아까워서 샴푸통에 물을 부어 사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물을 넣고 사용을 하게 되면 샴푸의 세정력 역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 쓴 샴푸통에 물을 넣고 사용을 했을 때 난치성 감염을 유발하는 녹농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생길 뿐 아니라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 샤워 후 물이 고여 있는 샴푸통이나 바디워시 용기, 수건 등에서
녹농균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녹농균이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세균 중 하나인데요. 녹농균은 초록색 고름을 만들어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슈퍼박테리아라고 지정할 만큼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세균입니다. 균에 감염되면 오한을 동반한 고열과 관절통,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세균입니다. 녹농균이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녹농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샴푸 용기 관리 방법. 세제나 샴푸 용기 같은 경우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병의 경우 끓여서 사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세균이 제거가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라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병을 닦듯이 수세미와 세제를 사용하여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세척 후 반드시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펌핑 마개와 튜브 부분까지 분리하여 물기 없이 말려줍니다. 이 과정만 하셔도 어느 정도 세균의 제거는 가능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소독용 에탄올을 구매하셔서 세척된 용기에 에탄올을 3분의 1 정도 담아 흔들어 주신 다음 분무기로 에탄올이 빠져나갈 수 있게 분무해 줍니다. 이렇게 소독을 하시게 되면 소독용 에탄올은 99%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 세제나 샴푸 용기를 1시간 정도 말리신 후에 새로운 샴푸나 세제를 넣어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